자, 99번 3일의 x 1년 동안 수익 및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99번입니다. 자, 우선 기말 재고 수량을 구해야 되겠죠. 기말 재고 수량. 자, 기초 제품은 재료고요. 단기 판매량이 8만 개. 단기 생산량이 8만 개. 자, 그럼 단기 판매량. 자, 단기 판매량은 여기서 구할게요. 판매량이 6만 개. 기말 재고 수량이 2만 개입니다. 기말 재고 수량 2만 개입니다. 자, 그러면 2만 개 곱하기 자, 기말 재고니까 변동어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원가까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변동 제조원가가 128만원, 128만원이고요. 단기에 발생한 게 총 128만원. 그러면 단기 생산 수량을 내가면 되겠죠. 단기 생산 수량 8만 개고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이 됩니다.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이니까 기초, 단기 생산량, 판매량, 기말 재고 숫자가 2만 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총 발생한 단기 변동 제조원가 128만원, 단기의 생산량이 8만 개니까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1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만 개 곱하기 16 하면 32만원. 정답 2번입니다. 자, 100번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의 공원이익, 초변동원가에 의한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리 두 가지만 해볼게요. 전부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변동원가에 의한 공원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단기 판매량 10,000개. 자, 총 매출액 판매량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500원. 자, 판매량 10,000개. 자, 직접 재료원가 150, 직접 노무원가 120, 변동 제조간접원가 50, 변동 판매관리비 30, 총 변동비니까 변동 판매관리비까지 해야 되겠죠. 자, 10,000개 곱하기 500원 500만원 되고요. $350만원 됩니다. 따라서 총 공원이익은 150만원 되고요.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자, 매출액은 500이고요. 자, 재료 매출원가, 재료 매출원가. 자, 10,000개, 직접 재료원가
150. 그래서 재료 매출 원가는 150만 원 나옵니다. 재료 처리랑 공은이익 350이 되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전부 원가의 매출 총이익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1번.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예산 재료와 생산 재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이 생산 제품 중 보급형 제품의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암묵적으로 우리가 배부 기준하고 배부 기준당 예정 원가니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하되 정상 원가를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ABC 원가 플러스 정상 원가.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자료가 정상 원가 예정 배부율에 대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급형 제품의 단위당 총 제조 원가. 단위당 제조 원가. 자, 그럼 보급형의 총 제조 원가를 구하고요. 나누기 생산량을 하게 되면 단위당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급형 생산수량 5,000개고요. 총 제조 원가를 구해 볼게요. 자, 우선 포장, 재료 처리, 절삭, 조립. 직접 재료 원가 600. 자, 직접 노무 원가 500이고요. 제조 원자 원가 우선 포장부터. 포장은 생산 수량 기준입니다. 생산 수량 5,000개 곱하기 예정 배부 기준 개당 300원. 자, 그 다음 재료 처리. 부품 수. 자, 보급형의 부품 수 9만 개 곱하기 부품 단위당 15원. 절삭. 부품의 수 9만 개. 자, 배부 기준 부품 단위당 20원. 절삭의 예정 배부율은 20. 재료 처리의 배부율은 15. 포장은 300. 더하기 조립입니다. 조립은 작업 시간. 자, 보급형의 작업 시간 6,000시간. 곱하기 배부 기준 150. 그래서 전체 더하면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655만 원) 개당 3,310원이 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2번.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에 의한 미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자, 원가 추정은 조업도와 원가사의 관계를 규명하여 1차 함수로 가정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합니다. 4번. 원가 형태가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 직선이라고 가정하고요. 3번.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오직 조업도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일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3번. 단일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 완제본가에 대한 원가 동의는 기계 가동 시간이다. 과거 6개월간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저점법으로 추정한 고정 제조 완제본가가 980원이라면 올해 총 제조 완제본가는 얼마인가? 자, 1월부터 6월까지 있고요. 우리 고저점법이니까 가장 저점과 가장 고점일 때 제조 완제본가를 하나의 식으로 연결해서 원가함수 추정합니다. 자, 비용함수 y 이꼴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q 플러스 고정비 ax 플러스 b죠. ax 플러스 b. 자, 근데 고정제조 원자본가 98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만 구하면 원가함수 추정 가능한데, 자, 일단 최저점이 260일 때 조업들을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Q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260일 때 총 제조 간접원가 Y가 191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다음 제일 고점일 때 자, 조업들을 시간으로 했습니다. 생산량이 아닌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때 Y를 구하는 거죠. 그럼 단위당 변동원가 구하면 자, 이 두 개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하나로 이어서 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무시하고요. 다른 거는 무시하고 요거 두 개만 고려해서 이렇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고저점법은 최저 조업도와 최고 조업도를 단순 직선을 이어서 만든 함수입니다. 이때가 260, 이때가 350. 다른 조업도와 제조완전원가는 무시하고 최저점, 최고점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하나의 직선으로 만드는 방식이 고저점법 원가 추정 함수입니다. 자, 투입해 볼게요. 260일 때 1916만원 나와야 되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기계시간당 변동원가 36,000이 나옵니다. 36,000. 자, 그러면 이제 350일 때 얼마가 될까? 350 곱하기 36,000 더하기 980만 2240만원 나옵니다. 자, 고전자법 이런 원리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전자법은 다른 조업도와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무시하고 오직 최저점과 최고점. 그래서 요 함수도 제조 간접 원가만 고려한 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 그러니까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제조 간접 원가만 고려했을 때 그러면 변동원가, 제조 변동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만 추정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240만원. 원래 비용함수는 이제 y 꼴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q 더하기 총 고정비인데 이 식을 이거 총 비용함수인데 이 식을 나누어서 제조 간접원가만 한다면 우리 제조 간접원가도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는 V는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 총 고정 제조간접원가 변동비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더해서 총 제조간접원가 요 함수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104번. 자, 예산 실제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손실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 안전 한계에 대한 용어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105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손익분기점이니까 이거 제로. 단위당 판매가격 1,500 곱하기 판매량 Q.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 제조원가 더하기 변동 판매관리비. 700 더하기 300이니까 1000 곱하기 Q. 여기 총 고정비. 고정 제조 원자본가 더하기 고정 판매관리비. 자, 237만 5천 원이죠. 이 식에서 총 변동비, 총 고정비, 변동 제조 원자본가 더하기 변동 판매관리비, 변동 제조 원가 더하기 변동 판매관리비. 당연히 총 변동비, 총 고정비에는 판매관리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다. 자, 시가나 미주사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Q는 4,750. 자, 근데 우리 총 매출액을 구해야 했으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했으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712만 5천, 712만 5천 원. 뭐 풀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712만 5천 원. 이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 먼저 구하고 여기다가 단위당 판매가를 곱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6번. 자, 우리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예산은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고정예산, 변동예산. 2번.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을 구분했다. 고정예산과 변동예산,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예산인지, 고정된 조업도에 따른 예산인지. 그래서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은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거고요.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운영예산, 재무예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편성 대상에 따라 종합예산이냐 부분예산이냐 구분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만, 기준이 있어야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만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의사전달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표준이죠. 표준. 판매부서, 제조부서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 표준이 있어야만 성과평가하고 동기부여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107번. 책임회계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책임회계 제도는 실제 성과와 예상과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외 의향 관리가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자, 책임의 성격,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이익 중심점, 수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 특히 투자 중심점은 투자수익률법, 잔여익법,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성과평가에 포함시키는 투자 중심점 있습니다. 3번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책임회계 제도에서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 책임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108번. 사업부 경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포함하는 원가는 무엇인가? 자,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원래 고정원가는 통제 가능하지 못하다면 성과평가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는 우리 성과평가할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2번에 공통고정원가, 4번에 추적 불가능한 고정원가도 전부 다 통제 불가능한 원가에 속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9번. 자, 분과나 책임에게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잔여익법에 의해서 채택되는 투자는 투자 수익률법에 대해서도 항상 채택된다. 아닙니다. 잔여익법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투자 수익률법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 거부되는 투자한도 잔여익법에 대해서는 수락될 수 있습니다. 2번.
자녀이 갖고 있는 준최저가 문제점. 우리 준최저가 문제점은 투자 수익률법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법이 갖고 있는 준최저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녀이익법이라는 개념이 출현했으므로 실무에서는 투자 수익률법, 자녀이익법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3번 하부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 측정치를 극대화할 때 기업의 목표도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부 경영자의 성과 측정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를 목표 일치성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읽어보시고요. 110번 3일은 계산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올해 계산기 예산 판매량 및 예상 판매 가격이 11,000단위 180원이며 단위당 표준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매관리비 각각 80원, 60원이다. 올해 실제 매출 수량과 단위당 판매가는 다음과 같다.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 가장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매출 차이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항상 원가는 표준 원가로. 표준 원가. 예산 판매 수량 곱하기 예상 단위당 판매 가격 빼기 표준 원가. 이 두 개 차이를 가격 차이. 이 두 개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씩 두 개 볼게요. 예산 판매량, 예산 판매 가격이 11,000단위 180원. 자, 예산 판매량이 11,000개. 예산 판매 가격이 180원. 자, 표준 원가. 표준 변동 제조 원가, 표준 변동 판매 관리.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변동 판매 관리 없으면 제조 원가만 하는데 우리 사례는 있기 때문에 각각 다 포함시킵니다. 140이고요. 자, 실제 판매 수량 10,000단위. 실제 판매 가격 200 빼기 140 10,000개 180 빼기 140. 자, 공식만 프로세스만 기억하시면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자, 부가 플러스 20만원. 불리한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마이너스 4만원.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나면 유리한 차이죠. 우리 원가 파트가 아닌 매출 파트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 자, 20만원 유리한 차이, 4만원 불리한 차이. 조업도 차이는 불리한 차이. 원가 파트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인데 매출 파트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크면 좋은 거니까. 이익이니까. 원가가 아닌 이익이니까. 공훈이익, 접근법, 공훈이익이니까 왼쪽이 크면 좋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합니다. 20만원 유리한 차이. 정답 2번입니다. 자, 투자 중심점 성과지표로 투자 수익률을 사용할 때 특징으로 오른 것은 1번 투자 수익률법을 하게 되면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현금흐름 기초가 아닌 재무회계 숫자 발생률 숫자가 기초입니다. 3번 사업부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더라도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통제 권한이 있으면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자본예산 기법에 의한 성과평가에 비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한다. 맞는 편이죠.
자, 우리 투자 수익률법, 잔여입법은 단기적인 성과 측정, 내부 수익률법, 수년제가치법, 장기적인 측정치, 현금으로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데 투자 수익률법과 잔여입법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강조합니다. 112번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판매 가액은 300원입니다. 근데 제품 A의 생산에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와 80원과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 2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하고 매물원가입니다. 흠집이 있는 제품 A를 외부의 단위당 150원에 처분하려면 단위당 판매관리비가 15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원가 15원이죠. 15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관련원가. 자, 나머지는 매물원가입니다. 매물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미래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입니다. 113번 자, 매출액은 30만원, 변동원가는 28만원, 고정원가는 12만원입니다. 고정원가 중 20만원 회피 불능원가에 해당되고요. 사업부 X를 폐지한다면 회사 전체 순이익은 어떻게 변동되는가? 자, 폐지한다고 가정하고 정분 수익을 계산해 볼게요. 자, 정분 수익 매출액 30만원 줄어들고요. 정분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부를 폐지하면 변동원가가 28만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정원가가 2만원은 회피 불능원가니까 10만원은 줄어든다는 표현이죠. 12만원 중 2만원이 회피 불능원가니까 10만원은 회피 가능원가. 폐지하면 10만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분이익. 자, 항상 위에서 밑에 뺍니다. 30만원 빼기 마이너스 28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항상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뺍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38만원 플러스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0만원이니까 플러스 8만원 됩니다. 사업부를 폐지하니까 기업 전체 순이익이 8만원 증가되니까 사업부 X를 폐지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114번 자, 식자재 가공을 영위하는 3일은 매월 3만 단위의 단일 제품을 개당 145원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4월의 매출 총이익으로 117만원을 보고했다. 그러나 3일의 월간 생산 능력은 3만 7천 단위이므로 5월부터 유설비를 임대하여 월 7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된다. 4월 변동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원자본가. 한편 5월 초에 기존 거래처가 아닌 용산으로부터 개당 95원에 8천 단위의 특별 주문을 제안받았다. 3일의 동주문 수락 여부와 수락 시 정분이익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특별 주문 수락함에 따라 5만원의 추가 고정 재원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정비도 변동이 되면 꼭 반영해야 됩니다. 정분 수익, 정분 비용 가겠습니다. 자, 특별 주문 정분 수익 8,000개. 개당 95원. 자, 그럼 수익이 플러스가 되죠. $76만원. 그 다음에 정분 비용.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일단 제조 원가가 증가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3만 단위의 단일 제품을 개당 135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매출 총이익으로 117만 원 보고했습니다. 자, 3일의 월간 생산 인력은 3만 7천 단위이므로 5월부터는 유후 설비를 임대하여 월 7만 원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의 변동 제조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유후 설비를 더 이상 임대할 수 없겠죠. 임대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월간 생산 능력이 3만 7천 단위이므로 8천 개를 수락하면 또 반영해야 되네요. 8천 개를 수락하면 기회용가도 있는 거죠. 기회용가. 자, 현재 3만 7천 단위 최대 생산 가능 숫자고요. 자, 현재 3만 단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7천 개 여유가 있는데 일단 8천 개를 하게 되면 자, 100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자,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1000개 포기해야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 유유설비 임대 수익도 차감이 되죠. 월 7,000원 7,000원도 이제 더 이상 7만원 유유설비를 임대할 수 없으니까 자, 1000개 곱하기 다음 판매 가격 135원이고요. 이 세 가지 전부 반영해야만 최종 정분 수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주문 수락에 따른 수익 증대. 이거 주문 수락하면 기존 제품을 10,000개 줄여야 됩니다. 기회용가. 유설비도 이제 풀로 가동하니까 임대 수익도 발생하지 않겠죠. (50) 플러스 55만 5천원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분 비용입니다. 자, 추가 제작에 따른 제조 원가가 증가될 겁니다. 자, 현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원자본가 총 제조 원자본가가 3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228만원) 나옵니다. 228만원. 총 변동비 자, 현재 3만 개 판매하고 있고요. 이 판매에 따른 총 변동비. 자, 그럼 개당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비 해서 개당 총 변동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76이 되죠. 76. 자, 그 다음 1000개를 이제 감소시키니까 1000개에 대한 변동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변동하지 않는데 특별주문 수락함에 따라 5만원의 고정 제조원가 발생합니다. 추가 5만원.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함시켰죠.
58만 2천원. 58만 2천원. 2만 7천원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정분이익은 마이너스 2만 8천원. 자, 문제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자, 현재 3만 개 135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생산 능력이 3만 7천 개이기 때문에 7천 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소비를 임대하여 월 7만원 추가 수익을 얻을 기대됩니다. 4월의 변동 재료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5월에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5월에 8,000개 곱하기 95. 지금 우리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 5월에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유효소비 임대할 거니까 7만원 발생할 거로 기대했는데 추가로 8,000개 생산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죠. 5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3만 7천 개가 최대 생산 능력인데 8천 개 하면 1,000개 포기해야 되죠. 즉 포기에 대한 수익 감소분, 새로운 대안 선택에 따른 수익 증가분. 그래서 정분 수익은 플러스 55만 5천 원. 정분 비용 8천 개를 생산하면 변동비가 증가됩니다. 변동비 개당 변동원가는 자료에서 75만 원 더하기 직접 농업이 99만 원 더하기 변동 제조 원조원가 54만 원, 총 228만 원 총 변동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3만 개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개당 76이 나옵니다. 추가 생산에 따른 비용. 근데 1,000개 포기해야 되죠. 포기에 대한 변동원가 감소분. 자, 그 다음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고정비가 추가적으로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고정비. 그래서 3개를 전부 다 반영하면 정분 비용은 58만 2천원 증가.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뺍니다. 마이너스 2만 8천원.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드니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4번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그런 고급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5번 기업 경영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 콩코드 얘기했기. 어떤 거죠? 메모론가. 우리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특히 이제 원가관리회계 교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메모론가 사례입니다. 116번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자본예산 과정에 현금흐름 추정 원칙 옳은 것. 1번 감가상각비는 우리 현금흐름 할 때 감가상각비 감세효과, 절세효과 고려해야 됩니다. 2번 현금흐름 파악할 때는 반드시 법인세도 기업에 유출된 현금이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세후 영업 현금흐름. 3번 과거의 투자 결정에 의한 메모론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분 현금흐름 기준입니다. 4번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에 반영하지 않고 분모의 할인율, 자본 비용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7번 자본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자, 모든 모형에서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느냐? 아닙니다.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장가치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순현재가치법 이 두 가지만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2번 자, 둘 이상의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현재가치법은 이제 금액 기준이고요. 내부수익률법은 비율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결과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내부 수익률을 보면 A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자본 비용이 이때라고 본다면 B가 순현재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법도 우리 현금 모형입니다. 회계적 이율법만 발생주의 모형이고요. 회수기간법, 내부수익률법, 순현금가치법 전부 다 현금 모형입니다. 4번 내부수익률법에서 향후 예상되는 연간 현금 흐름이 동일할 경우 시행착오법으로 내부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118번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투자에 소요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준 할인율, 산출하는 자본예산 모형 내부수익률법입니다. 119번 자, 특별가격 결정 방식, 단기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단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시장 진입가격 결정하는 방식, 특히 명품, 가격의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는 명품이나 사치품에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상층 흡수 가격. 시장 침투 가격은 이제 가격 탄력성이 높고 기초 생활 필수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법이 시장 침투 가격. 120번 균형 성과표의 장점을 옳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죠. 고객 관점, 기업 불세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재무적 관점. 근데 이제 재무적 관점은 이익 기준이니까 단계 성과 기준이고요. 나머지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은 장기적인 성과 측정치입니다. 균형이 됩니다. 기존 재무적 측정치와 고객, 기업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의 비재무적인 측정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3번 자, 균형 성과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로 이제 균형 성과표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균형 성과표에 고객, 기업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은 비재무적인 측정치를 주로 이용하고 단기 성과 기준인 재무적 관점의 측정치는 재무적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런 학습과 성장, 기업 내부 프로세스, 고객 관점에 비재무적인 측정치의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다소 좀 곤란하고 정형화된 측정 수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애로점이죠. 단점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투자 수익률, 즉 재무적 관점, ROI, 잔이익법. 자, 이런 투자 수익률 등에 의한 재무적인 측정치는 과거 노력에 의한 결과 측정치고요. 미래에도 과거에 우리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미래에도 수익을 많이 낼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종업원 교육시간, 신제품 출시,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 이런 측정치는 미래 성과를 유발하는 측정치이기 때문에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23년 11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모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